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출발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요. 네, 김상민님 안녕하세요. 진이투님 안녕하세요. 마리텔님 안녕하십니까? 송종복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경민님, 시아님, 강승구님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희님, 쿠쿠라차차차님, YK님, 정혜진님, 김옥수님, 레드게물님, 네, 모두 다. 튼튼아버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한번, 학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또 금요일이에요. 그쵸? 벌써 금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근길 주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한번 파이팅 해야죠. 라고 인사한 게 한 엊그제 같은 진짜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쵸? 어찌됐건, 한 주 마무리니까 좀 차분하게 오늘 하루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증시 흐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봐야 되고, 주말간의 이슈도 어떻게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는 차분하게 보시면서 어제 미증시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님, 행복한나님, 햄토님님, 무예님 감사합니다. 실시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죄송해요. 콧물을 먹었네요. 자, 일단 우리 미증시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렸었는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다우지수 차트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4월 7일 저점을 찍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만은 보더라도 지수가 단기 이평선을 좀 이탈하고 내려온 모습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에서도 견조한 흐름, 월봉상에서는 뭐 이거 조선 방산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계속해서 나스닥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왜 올라갔는지, 왜 강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여러 이슈들,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약세를 보였어요. 그쵸? 그렇지만 다우지수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 다우지수만 좀 변동성을 보였고,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증시가 왜 이렇게 견조하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미증시가 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동반적으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결국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요거.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시즌, 실적, 그죠?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들도 같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 지표도 강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도 예상을 대폭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괜찮았고, 다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 지표가 좋고 소비가 좋다라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요 연준의 인사들도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계심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연준 인사들의 그 발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스탠스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가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형성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데일리 또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올해 2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요. 7월 달엔 동결로 가고 9월 달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내 2번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습니다. 자, S&P500도 맵도 잠깐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테슬라 좀 빠지긴 했고, 메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매그니피센트 7 정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맵의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 이야기는 일단 미증시는 좀 견조한 부분들. 다만 이제 헬스케어 쪽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품목별 관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눌러주세요. 네. 전혜경님 안녕하세요. 무혜님 안녕하세요. 라이님 행복한 즐거움의 아이콘 감사합니다. 크리스타제이님, 디노씨님, 상승님 안녕하세요. 봄바람님 네 감사합니다. 멋진 태아 네 안녕하세요. 학신님 대표님 저는 어제 현금 80% 만들었어요. 일단은 좀 경계감에 있어서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현금을 확보를 하신 거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저도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고 개별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수와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뭐 어떤 종목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좀 주도가 되고 있고 핫한 테마, 핫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학시님, 네 SK하이닉스도 제가 이야기 잠깐 드리긴 할 건데 어제 좀 과하게 빠지긴 했어요. 정말 과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일단 이거죠. 제가 이번 주는 이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일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월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지금 미국 상무부가 지난 6월 소매 판매가 한 7,201억 달러, 7,200억 달러죠. 7,200억 달러 로 이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가 0.2%였는데 그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 4월에는 0.2%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쵸? 왜냐면 트럼프라는 인물,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불확실성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비가 좀 약화됐고, 그래서 이 소비가 약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월간 소매 판매라는 것 지표가 전체 소비 중에서 이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지 통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중추인 이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비의 판매가 증가했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말고 또 뭐 본다고 했죠? 고용 지표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시게 되면은 22만 1000건입니다. 지난주보다 7,000건이 감소를 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고용지표도 괜찮구나. 그쵸? 3개월 만, 그러니까 지난 4월, 6월 12일 주간 이후에 3개월 만에 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전문가 전망치도 24만 4천 건인데 그보다도 밑돌았어요. 미국의 여러분들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요. 지난달 중순 이후에 지금 5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5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표만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가 강해졌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이제 빼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는 연내 2번은 할 것 같아요. 점도표대로 2번은 할 것 같은데 일단 7월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이제 어쨌든 증시 부양책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트럼프도 지금 재정정책 돈을 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화, 상법 개정안, 증시 부양책도 같이 펼치고 있어요. 돈을 유동성을 품과 동시에 경기 증시 부양책도 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증시에는 저는 긍정적인 그 모멘텀, 컨디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디즈님 안녕하세요. 아까 누가 그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종목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자,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 하고 있는 정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제도화되기가 버거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또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관철을 시킬 텐데 단기적으로 이걸 세론 뉴스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그 전날 급락이 나왔다가 전부 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밀렸어요. 그쵸? 갭상승으로 뛰었다가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딱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일단은 세론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들 건들려면 단기적으로 이제 순간순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아스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금강희님, 네, 아스나님, 디지님, 네, 감사합니다. 원전. 여러분들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주방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출근길 주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개인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놨습니다.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님.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최근에 주도주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들을 끝까지 가져다 간다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내려갔던 주도주를 매수를 좀 해두는 그리고 이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좀 차익 실현하고 이게 좀 조정받을 때는 여기서 또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반도체는 무조건가가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지금 조방원 최근에 로봇주들, 화장품주 그러니까는 얘네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가 맞지만 우리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의 포트를 길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추세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런 모멘텀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 아직 법안 통과됐다는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하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찬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통과됐네요. 보면 지금 하원에서 지니어스 법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틀을 보고 있는 이 지니어스 법안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미국 의회 통과. 그렇다면은 오늘도 단기 변동성이 좀 보여줄 수 있겠네요. 단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가능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공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 자, 이제 그럼 어떤 걸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미국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과 뭘 봅니까? 엔비디아. 정말 파죽지세. 말 그대로 엔비디아 뭐예요, 여러분들? 파죽지세. 그쵸? 이 이야기는 지난번부터 들었던 내용들이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가 그럼 왜 올랐을까? 여기서 왜 올라간 원인과 그 명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TSMC였습니다. TSMC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올해 2분기 매출이 어느 좀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TSMC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쵸? 보시면 TSMC가 이제 지난해 2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60.7% 증가한 3,982억 7천만 대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거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어요. 매출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38.6% 늘어난 9,337억 9천만 대만 달러입니다. 대만 달러예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도 58.6%에 올라가는 모습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그 TSMC가 이제 이렇게 순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쵸? TSMC는 뭐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칩 수요가 이 실적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호실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게 고급 AI 칩 수요가 TSMC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만큼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TSMC의 생산 능력을 벗어나는 것만큼 더 강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분기도 지금 TSMC는 3분기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을 이제 318억에서 33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일단 시장 예상치는 317억 2천만 달러인데 그것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55에서 57.5%까지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뭐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나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들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엔비디아 HBM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변수는 뭐냐면요. 변수는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관세. TSMC가 있는 이제 대만에 32%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반도체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미중 간에 최근에 중국이 리튬, 배터리 관련 이런 수출 통제도 강화하니까 미국이 또 다른 이제 배터리 소재인 흑연에 대한 반덤핑 또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미중 간에도 어쨌든 또 다시 갈등이 점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TSMC 체스키마님, 민트초코님 안녕하세요. 나무거꾸기님, MK님 괜찮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결국에 가면 우리가 TSMC까지 얘기했으니까 결국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한 거냐? SK하이닉스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그쵸?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왜 하락을 했냐가 좀 봐야 됩니다. 사상 첫 30만원대까지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던 SK하이닉스가 어제 골드만삭스 때문에 발목을 좀 잡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항상 뭐예요? SK하이닉스의 실적, 숫자를 견인했던 것들은 HBM이잖아요. HBM.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독주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서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AI가 있는 이 포인트가 되는 시장에서 HBM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SK하이닉스가 독주를 이어갈까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럼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독주를 이어갈까요? 뭐 경쟁사 AMD도 있고 다 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골드만삭스가 내년부터 HBM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유가 주된 포인트예요. 골자는 SK하이닉스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성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이제 SK하이닉스가 아닌 고객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HBM의 성장 가능성, 이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좀 보자. HBM 시장을 저는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격 경쟁에 있어서 측면에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매한가지라고 봐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유독 그 골드만삭스 얘네가 열받게 해서 얘네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분위기가 언제든 변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단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TSMC 이쪽 기업들과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과 우려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SK하이닉스 말고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TSMC가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점점 떨어진다면 저는 일단은 좀 관망을 보이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다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제 SK하이닉스 많이 떨어져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매수 기회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시님 감사합니다. 멋있는 찐형. 맨날 지각하세요. 괜찮아요. 지각하면 어때요? 출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 테슬라 아까 루시드가 말씀해 주셨는데 루시드가 36.2% 폭등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기차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테슬라도 볼게요. 자, 테슬라도 주가의 방향성이 뭐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레슨 맞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기. 네.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저는 테슬라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딱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일단 실적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캐시우드 아시죠? 돈나무 언니?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 이슈라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5일 하루 동안 테슬라 주식을 뭐 11만 5천 한 400주 정도를 한 49억 1,700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입했던 이 규모가 약 1,87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한 255억 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거래로 테슬라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최대 보유 종목이 됐고 비중이 한 10%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쨌든 오늘 2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하고 뭐 실적 발표가 있겠죠. 매출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테슬라의 분기 수익이익이 23% 줄고 매출은 약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자, 테슬라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샤론님 테슬라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의 가장 큰 변수는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고 테슬라의 가장 큰 변수는 머스크예요. 아이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서 트럼프와 너무 각을 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사업 이런 쪽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좋기는 봅니다. 근데 너무 그 정치적인 행보 각을 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은 같이 그러니까는 트럼프 머스크 관계만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또 인도 시장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진짜 바닥은 다 온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에 대한 실적도 이제 가시화되면 실적은 뭐 충분히 다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캐짐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테슬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좋다. 여러분들 그 테슬라 이번에 모델 신형 Y 주니퍼 해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탈만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머스크만 기다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국내 증시는 저는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좋아요, 막 반도체 좋아 이런 거보다 오늘 하루는 그냥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은 조금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지, 어떤 종목을 꼭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은 좀 금요일 날은 웬만하면 버리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흐름들 판단해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 정도 전망 정도만. 왜냐면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그러니까 보통 또 우리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음 있잖아요. 한 주에 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파이팅 있게 시작을 하고 어찌됐건 한 주의 마무리는 일단 내가 뭐 종목을 매매한 게 있다면 수익 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차분하게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뭐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 다 좋았으니까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해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제가 같이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어쨌든 저와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한번 수익 실현을 좀 가지는 그런 모멘텀을 좀 활용했었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국내 증시 상방 요인이라고 썼지만 그런 것보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거의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한한령 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명희님, 한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용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루아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참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 좀 활용하셔서 수익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슈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세, 제약바이오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차분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 멤버 지속될 거다. 개별주는 이렇게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한반도 비핵화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협주. 여러분들 저는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느꼈지만 경협주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부터 막 매수해가지고 급등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타이밍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3, 4주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 4주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비하고 있다. 그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북 정책관 이게 뭐 부활하고 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들거든요. 보면 그게 국방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합의된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회담 준비,
뭐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고 뭐 직통전화기 설치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왔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뭐 아마 정부 임기 중에 다시 뭐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반쯤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라기보단 일단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여기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체크해드렸던 내용들 여기 보이시죠?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개별주를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시 매수, 급등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들은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알죠? 최근에 반도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하방 경직은 나왔다. 테슬라는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많으셨고 또 우리 다음 주도 이제 월요일 날 인사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또 이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고 주말은 가족분들과 정말 세상 가장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진짜 주식의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불금 되세요.